그날 밤 왕은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단순히 잠그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열지 말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처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문은 죄인의 감옥도 아니었고 반역자의 은신처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던 곳이었고 특별히 숨길 이유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이후 그곳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왕이 그 문을 닫은 이유를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고를 올린 신하들도 명령을 집행한 내관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문은 열리면 안 되는 것이 되었다는 것. 왕은 공개 처벌을 선택하지 않았고 공식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밤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덮을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왕이 그 문을 직접 봉인해야 했는지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왕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날 밤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궁 안의 불들이 하나둘 꺼졌고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문들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순간 그날 밤의 일부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해가 넘어간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라면 다음 날 아침에 올라왔을 보고가 그날 밤 급히 정리되어 왕 앞에 놓였습니다. 보고를 올린 이는 말을 고르듯 문장을 끊어 읽었습니다. 그만큼 쉽게 꺼낼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의 핵심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침입했다는 말도 아니었고 소란이 있었다는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예정된 시간에 열렸고 예정된 시간에 닫혔으며 정해진 인원만이 드나들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보고서는 그날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줄이 여러 번 고쳐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끝내 결정하지 못한 것처럼 왕은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추가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문서 위에 손을 얹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보고 내용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왕이 꺼낸 말은 짧았습니다. 그 공간을 당분간 닫으라는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말라는 지시. 보고를 올린 신하는 그제야 이 문제가 단순한 이상 징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봉인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 내려진 뒤였습니다. 보고는 끝까지 정상이라는 말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없었고 충돌도 없었으며 규정에서 벗어난 행동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날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적는 순간 무언가를 거짓으로 만드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 한 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보고가 사실이라면 아무 문제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받은 인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문제는 벌어진 일이 아니라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었고, 분명히 시간이 흘렀으며, 분명히 왕실의 절차가 작동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에 대해 누구도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것이 서로를 피하듯 존재했던 것처럼. 왕은 보고를 올린 신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스스로에게 남겼습니다. 이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가? 답은 곧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개한다는 것은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설명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공개하는 것은 왕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왕은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감당 가능한지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라는 단어는 보고서에서 끝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거짓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은 봉인이라는 형태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미 세상에는 드러낼 수 없는 밤이 하나 생겨버린 뒤였습니다. 봉인은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열릴 수 있고, 상황이 정리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봉인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봉인은 조치가 아니라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공간을 직접 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그곳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아무도 공식적으로 접근을 금지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금지령도 없었고 처벌도 없었으며 경고문조차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곳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봉인은 명령이 아니라 공기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봉인은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간을 중심으로 보고의 경로가 달라졌고 동선이 바뀌었으며 밤의 순서가 미묘하게 어긋났습니다. 누구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올라오는 보고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그 공간을 직접 언급하는 문장은 점점 사라졌고 대신 우회적인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봉인은 단순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되돌리기 위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상태, 설명을 하려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 처음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톤 아주 낮게 왕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을 겁니다. 봉인을 푸는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설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봉인은 조용히 왕실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봉인을 푸는 일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봉인을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동선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 보고의 순서도 새롭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다시 열린다는 가정은 이제 설명부터 필요했습니다. 왕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기에는 봉인이 너무 길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말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봉인을 푼다면 가장 먼저 묻게 될 질문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는 닫았는가? 그 질문에 왕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봉인은 이제 실수를 가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잘못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설명할 언어를 잃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실 안에서도 변화는 느껴졌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 질문하는 이는 더 이상 없었고 대신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유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봉인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되돌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태, 그리고 그 설명은 왕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풀 수 없어서가 아니라 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 봉인은 왕이 가장 적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봉인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날은 문제없는 하루였고 지나간 밤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봉인이 남긴 것은 침묵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공간을 중심으로 이상한 변화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간을 기준 삼아 거리를 조절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고 멀리서도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지 않음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처럼. 봉인은 하나의 장소를 닫아버린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는 궁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말이 줄었고 질문이 사라졌으며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침묵을 배웠습니다. 묻지 않는 법, 확인하지 않는 법, 굳이 열지 않는 법. 봉인은 공간을 닫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왕실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소란도 없었고 눈에 띄는 처벌도 없었지만 무언가를 끝까지 묻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규정으로 남지 않았고 명령으로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봉인은 더 이상 특정한 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의 밤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정해버린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시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왕은 무언가를 숨긴 것이 아니라 왕실이 무엇을 말하지 않게 될지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봉인은 풀리지 않았고 대신 침묵은 남아 있었습니다. 봉인은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은 것은 그 문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왕실은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정해버렸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 묻지 않아도 되는 밤, 굳이 열 필요 없는 문들. 그렇게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끝내 말하지 않기로 했는지, 그 선택이 어떤 시간을 만들었는지를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왕은 무언가를 감춘 것이 아니라 왕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침묵하게 될지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열리지 않은 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닫힌 선택은 늘 다른 밤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말해지지 않은 선택의 순간을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